주말 사이에 이제 트럼프발 관세가 이제 그 공약을 했던 부분, 그 이웃 나라들이죠. 네. 캐나다 위쪽으로, 북쪽으로 캐나다, 남쪽으로 멕시코한테 25%씩 매기겠다 관세를 그거를 실천하셨습니다. 네. 예, 그 중국한테도 10%.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만 한 게 아니라 원래 관세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10%를 더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품목별로 원래 한 뭐 이제 10%도 있고 20%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에 플러스 10%를 더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나라가 지금 다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 원유 일부는 또 10%만 또 관세를 매겼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정유업계가 그럼 10% 좋아했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네. 뭐 중진료, 경진료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걸 써야 되는 또 그 정유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산 원유를 써야 되는 쪽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시장이 다 출렁이었다. 오늘 아마 유럽 시장도 아마 빠져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유럽도 이제 조만간에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호재로 보면은 그나마 이제 딥시크발 이슈는 또 금요일에 약간 소화를 좀 하긴 했는데 네. 딥시크 때문에 제가 주말에 못 쉬었어요. 하도 난리여서.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이제 연휴 기간에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AI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그 사이에 이제 평한 것들을 쭉 찾아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했었는데 딥시크 때문에 그래도 이 오픈을 해놨잖아요. 딥시크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AI 산업을 견제하는 견제구로 등장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하면서 금요일도 올랐는데 오늘은 또 카카오가 더 올랐죠. 네. 예,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이게 오픈 소스라고 해서 흔히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 좀 쉽게 비교를 해놓으셨던데 안드로이드 체제와 iOS 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무료로 개방을 했고요. 네. iOS는 애플이 하고 있는 체제죠. 거기는 다 유료화로 해서 더 이렇게 가둬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하지 않고. 근데 그런 체제로 지금 가면서 지금 양쪽으로 진영이 좀 쪼개지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딥시크의 출현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AI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오픈 AI가 말만 오픈을 했지 오픈을 안 했었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개발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딥시크가 이런 걸 다 오픈하면서 나머지 회사들도 지금 O3가 오픈 AI 이제 O3가 오픈을 살짝 하면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밑밥을 줘야 자기 쪽으로 더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심지어 미국 기업들은 또 얍삽하게 그거를 자기 계정에다 다 올려서 활용할 수 있게 딥시크를. 네, 직접 쓰면 얘네 보안에 걸려 우리 걸로 통해서 써. 이렇게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특징적인 섹터 보면 이게 뭐 카카오가 오늘 올랐는데 그거는 딥시크 여파라기보다는 샘 올트만이 온답니다. 네. 자꾸 와요. 사실 연구는 안 하고 자꾸 돌아다니더라고요. 투자 유치하려고 근데 그러는데. 또 이게 한국에 방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꾸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이게 AI가 참 쉽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오픈 AI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기업 같은 회사죠. 나라 돈으로 이제 연구를 한 회사고 이제 이거를 사기업으로 만들려면 본인이 직접 투자를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을 좀 벗어나려면 투자를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런 거 관심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나라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한때 이제 뭐 중동에 가서도 막 질렀죠. 우리 뭐 일경을 투자할 거야 막 이러면서 너네 얼마 줄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일 카카오 또 뭐 대표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대감에 카카오 주가가 올랐죠. 네. 예, 그 기대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는 뭐 사실은 뭐 좀 협업 도와준다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런 이제 지금 영업하러 다니시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또 안 올랐습니다. 네. 예, 반면에. 근데 오히려 이제 AI와 관련돼서 진짜 샘 올트만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네이버를 만나는 게 사실 맞는데 카카오를 만난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뭔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삼양식품 농심이 오늘 또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네. 뭐 식품주들이 뭐 수출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 부과를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게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를 좀 찾았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뭐 좀 올라온 것 같고요. ABL 바이오는 뜬금없이 오늘 한 4% 5%씩만 올라가다가 네. 한 2%에 끝났는데 이건 기술 수출 기대감이 계속 있죠. 얼마 전에 IR을 크게 했는데 IR에서 대표가 또 엄청나게 또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좀 세게 얘기하십니다. 네. 작년에도 올해 안에 꼭 나온다 그러고 안 나왔죠. 네. 그래갖고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곧 나와 그래갖고 또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기대감으로 오늘 그래도 다시 바이오 섹터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바이오텍에서는 올라갔던 회사고요. 오늘은 특징적인 섹터, 그러니까 특징적인 섹터지 올라간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올라간 걸 하는데 오늘 왜 빠졌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반도체 섹터를 넣어놨는데 반도체 섹터는 금요일 날은 딥시크 때문에 빠졌고 네. 딥시크 때문에 빠지고 오늘은 또 관세까지 붙이면서 더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밀었던 하이닉스가 이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 한 14% 가까이 빠졌을 텐데, 저는 이건 회사 그 시장이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일단 관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은 지금 HBM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HBM에다 관세를 붙이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엔비디아한테 얘기하면 되죠. 야, 관세가 붙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니네가 더 줘. 그 값 같은 의리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80%인데 그럼 뭐 좀 더 주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안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아니 마이크론도 있잖아. 마이크론은 지금 328단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12단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SK 하이닉스밖에 없다. 그럼 관세 부과하면 그냥 가격을 전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이닉스는 그쪽에 관련이 없고, 그리고 딥시크 영향도 얘기하시는데 딥시크가 지금 남들은 1억 갖고 하는데 뭐 여기는 500만 원, 뭐 800만 원 가지고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용을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해보면 그게 R1이라는 게 결국에는 V3라는 그전 모델에서 이제 추론을 하는 형태로 그 비용만 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는데 뭐 몇천억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신약이 통과가 돼서 약을 만드는데 약 원가가 얼마죠? 보통 알약 원가가 뭐 10원, 20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다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 전에 그 V3 그 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됐던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딥시크가 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네. 예, 그리고 H100이 거의 1000장인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10,000장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A100부터 시작해서 H800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네. 거의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원래는 뭐 한 600만 달러 정도만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안에서는 뭐 얘기하는 게 뭐 8억 달러까지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이제 아론 만들 때 쓴 것만 얘기를 한 거고, 그 전에 아론을 만들기 위한 기초 베이스 만들 때 돈을 네. 엄청나게 썼고요. 그 회사 원래 딥시크의 모태가 주식 그 트레이딩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초단타. 그래서 뭐 차트 보고 이때 사고 팔고 이거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때 AI로 학습을 엄청 시켰습니다. 그때 그 알고리즘을 활용했다라고 다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 영향도 그러면 H800이나 H20이나 이렇게 후진 것들은 그러면 HBM을 안 쓰냐? 더 많이 씁니다. 똑같이 씁니다. NV링크 체제가 다른 것뿐이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앞으로 반도체 A직 반도체가 나오면, 추론형 반도체가 나오면 되게 뭐 HBM이 싼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칩이 싸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아주 바보같이 하신 분들이죠. 예, 브로드컴이 왜 그러면 싸구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A직 반도체도 똑같이 비싼 겁니다. 예, 고성능으로 갈 거고요. 거기에 또 그러니까 HBM4를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HBM의 영향은
제가 볼 때 딥시크 때문에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경쟁이 가속화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아예 엄두도 못 냈던 나라들이나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 수요는 더 늘어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는 캐나다 진출 기업들 중심으로 급락했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될 게 뭐 있냐면 얘가 진짜 말을 지키네. 관세를 부과했네. 아, 그러면 이거 IRA도 폐지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확장이 됐다. 공포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멕시코 진출 기업들 중심으로 급락했죠. 기아가 많이 급락을 했고 만도라든지 그 외에 이제 물론 이제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업 자동차 회사들 다 여기 있습니다. 네. 공장들이.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죠. 지금의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더 좋은 그레이트한 미국을 위해서. 약간 또라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사실 다시 이제 올 게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분도 4년 내내 정치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관세도 그렇고 뭐 딥시크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좀 줄지 요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앞으로의 변수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생각보다 세게 안 나오네. 그래서 안도를 했었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또 언론들이 또 막 설레발을 쳤습니다. 1월 달 수익률이 전 세계 1등이다. 네, 그 바로 2월 되자마자 바로 빠지죠. 예. 네, 근데 일단 관세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2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서 멕시코랑 캐나다를 이제 저격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러고 나서 미국 스타일이 그렇죠. 자기 한 말을 지키고 또 협상을 하겠죠 뒤로. 네. 그럼 그쪽도 극단으로 가고 서로 극과 극을 가야 사실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할 때 그렇게 했죠. 너 여차하면 내가 누른다 버튼. 여차하면 내가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협박하고 뭐 또 그 김정은은 또 자기 핵무기 쏠 수 있다고 그러고 막 서로 이제 로켓맨이라고 욕하고 막 서로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만나서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약간 그런 형태의 딜을 좋아한다 트럼프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서 관세 정책의 향방, 멕시코와 캐나다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중국과 이거를 아마 보면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맞을 것이냐? 네. 2월 중에 나올 겁니다. 2월 중 그 날짜를 특정하는 이유는요? 미국, 유럽 얘기도 슬슬 나오죠. 네. 유럽 얘기도 아마 이번 주 내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 때릴 수 있는 건 일단 선빵을 다 때려놔야 되죠.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요 국가들, 자기 나라한테 돈 뺏어가는 주요 국가들은 한 10개국은 기본적으로 다 때리겠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뭔 깎아주고 뭔 올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할 텐데 그런 정책 방향이 향방이 정해지는 게 아마 2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맞다 보면 무뎌지죠. 네. 그냥 또 저러네. 네. 그러면 살짝 이렇게 좀 잊혀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안 맞았죠. 우리나라 맞을 때가 아마 좀 정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좀 과하게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근거는 뭐냐면 오늘 오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9천억 가까이 팔다가 네. 그냥 줄였습니다 많이. 5천억, 3천억대로 줄였습니다. 종가에 그냥 확 샀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보고 4,400억. 4,492억까지 줄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패턴이 이렇게 쭉 팔다가 얼마 안 줄인 것 같지만 이때가 얼마였냐면 거의 1조 1천억까지 팔았네요. 네, 그러다가 이걸 4천억대까지 줄인 거 보면 방향은 내일은 그래도 좀 더 빠지진 않겠구나 라는 걸로 좀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렇게 이게 하면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앞으로 이거에 따라 이제 이게 가장 큰 걸 것 같고요. 딥시크에 대한 시장의 해석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실체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그 논문을
어떤 분이 딥시크가 관련된 논문을 공개를 했거든요. 딥시크에서. 네. 그 비용만 가지고 이제 미국 언론이 굉장히 보도를 했는데 그 밑에를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 밑에를 쭉 읽어 주시는데 그게 거기에 트레이닝 하는 데만 들어간 비용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제외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비용 때문에 빠진다고 해서 다 빠졌던 건 다 하드웨어잖아요. 컴퓨팅 파워는 여전히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SK하이닉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야죠. 없으면. 지금 과하게 빠진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충분히 해도 될 만한 그렇죠. 위치.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엔비디아는 지금 직접적으로 어디에 타격을 받냐면 중국을 그러면 규제를 하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에 팔려고 했던 물량이 줄겠죠. 네. 예,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도 일부 물량이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칩은 다른 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차피 지금은 SK하이닉스는 풀로 캐파가 차 있는 상황이고 다른 데 팔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도. 그럼 엔비디아도 사실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처음 한 2대 맞아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좀 둔해지지 않을까. 네, 딥시크야 괜찮아. 뭐 이렇게 다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국채 금리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거는 뭐냐면 시장이 트럼프가 지금 주채권을 더 발행 안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부채 한도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채 한도 협상하잖아요. 연방 정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도를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카드 한도가 100만 원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무한대 카드. 네, 그런 거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원 환율 흐름은 보면 오늘도 한 70원 넘었다가 다시 60원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이제 우려가 좀 많이 반영됐다가 내려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 주에 글로벌로 보면 여기 쭉 보시면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질문을 제가 하는 게 고용 보고서. 그렇죠. 고용 보고서. 지금 구인 이직 보고서도 중요할 것 같고 졸츠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하고 뭐 최종적으로는 1월 고용 보고서 가장 중요할 거고.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또 5일부터 9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네. 야, 앞으로 금리 못 올릴 것 같아. 야,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물가 겁내 올라갈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흔들거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 얘기하겠죠. 비둘기적인 사람들, 매파적인 사람들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 주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실적 발표. 네, 실발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따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실적 발표는 생각보다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보다 실적 발표 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할 거고요. 중요 포인트는 투자를 더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가 터졌는데 야 진짜로 투자를 줄이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구매를 많이 하겠다. 나 엔비디아한테 아직도 줄 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살아나겠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 본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소화하냐. 지금 야간 선물은 빠지고 있지만 네. 어디까지나 선물이잖아요. 제일 열받는 게 이런 건데 야간 선물 때문에 우리 장은 빠졌는데 지네 본장은 또 올라가지고 그럼 또 화나는데 그래도 올라주는 게 좀 좋죠. 네. 좀 마이너스 폭을 좀 축소해주면서 종목별로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그 기업들도 난리 났습니다. 옆에 나라를 까면 어떡하냐. 지금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자동차 회사들 난리 났습니다. 원유 회사들이랑 정유 회사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선물 흐름이 그래도 다행히 좀 돌렸다. 그럼 내일은 조금 그래도 빠지지 않고 시작하지 않을까. 미국이 오늘 빠진다 하더라도 워낙 선반영을 세게 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도 다시 한 1,450원대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그건 바람입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예.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바꿨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일단 2월 달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인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림, 조정이라 해서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지금 조정의 빌미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딥시크가 한 방 해주고 이제 좀 그걸 좀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막 이제 브로드컴도 좀 반등 나오고 막 이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관세 빵 터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트럼프는 초반에 좀 장을 빼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빼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해결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리는 것 같아서 2월 달은 미국도 좀 쉴 것 같다. 요거에서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2월은 좀 그래서 변동성을 좀 주의해야 되니까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 현금. 아니 그러면 뭐좀 만약에 본전이어도 좀 팔고 마이너스 폭이 10% 이내면 좀 줄여 놓으셨다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2월 달은 비중을 계속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럴 것 미리 같습니다. 대비해서 예. 좀 챙겨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3월 되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어디가 좀 피해를 보고 어디가 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덜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이제 뭐 오늘도 뭐 조선주가 아침에 막 움직였잖아요.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거기는 못 건드리겠죠. 근데 문제는 조선주는 그래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봉을 확 내버리죠. 불안하거든 사람들이 막. 그렇죠. 그리고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지진 않더라도 좀 쉬어가는 국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로봇주들도 보면 약간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쫙 쫓아가셨다가 잘못하면 단기 꼭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은 빠지는 종목 중에 좀 괜찮은 쪽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 피해 뭐 수혜 섹터를 구분이 되면서 그쪽 관련된 게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뭐 4만 5초 정도의 대선이 이루어질 거다. 네. 그런 부분들 보면 국내 정치 리스크 해소가 좀 되면서 2분기부터는 또 좀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은 좀 해소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가 되면 이제 점점 큰 섹터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상반기에는 조금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뭐 중순 하반기 요때를 좀 기대를 하는 게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지난번 나왔을 때랑 별로 다 차이는 없는데 이게 뭐 종목이 바뀔 일이 별로 없죠. 네. 제가 뭐 테마주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또 뺐습니다. 좀 얍실하지만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방이 더 남은 것 같아요. 한 방. 트럼프의 한 방이 더 남았다. 진짜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IRA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또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 보조금 안 준다고 난리쳤는데 네. 바이든에서 지금 보조금 준 거 집행 안 해준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그만큼 그러면 야 관세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 IRA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법을 폐지 못하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주라고 하는 거 안 주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아직은 한 방이 더 남았다. 해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랑 자동차 섹터는 조금 요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까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기회다. 가격 전가 다 시킬 수 있고요. 덩달아 빠진 한미반도체, 테크윙, PSK홀딩스 여전히 없는 분들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는 뭐 관세랑 상관이 없죠. 네. 기술 수출하는데 뭐 관세를 또 매기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보시면 되고요. 전력기기 최근에 이제 또 갑자기 또 빠졌죠. AI 많이 빠졌죠. 딥시크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컴퓨팅 파워는 여전히 더 늘려야 된다. 그거는 중국 할아버지가 오든 뭐 딥시크가 오든 네이버가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거를 비용을 조금 덜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GPU를. 근데 마침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제일 잘 가는 건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예. 근데 소프트웨어는 따로 관심 있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여전히 하드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좀 모멘텀은 생겼는데 네. 칩을 안 사잖아요. 투자를 안 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라도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딥시크 거 갖다가 베껴서 뭐 좀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거에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되죠.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엔비디아한테 가서 줄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아니면 그만한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저는 그거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딥시크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는 시기에는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모멘텀이 좀 끝난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지금 너도 나도 다 올라와가지고 네. 저는 네이버 하나 빼고는 별로 반응 못할 것 같다. 그냥 정말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그건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나왔으면 금요일 날 나왔으면 좀 사보라고 했을 텐데 네. 아니 목요일 날 나왔거나 이러면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다 온기로 다 반영이 돼 버렸죠. 쉬었던 네. 기간 중에서. 그래서 너무 많이 갭상승을 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개별 기업마다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하드웨어를 사야 됩니다. 혼자 아무리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다. 받쳐줄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전력기기 그래서 빠졌던 부분 다시 다 돌릴 겁니다. 오히려 사셔야 됩니다. AI 센터 더 지을 거고요. 뭐 전기 더 필요할 거고 유리기판 SKC 필옵틱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조정 나왔습니다. 크게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오늘 SKC 유리기판 관련주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뭐 유리기판까지 쓸 일이 있겠어?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뭐 컴퓨터 이제 후진 거 써도 된다는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전히 필요하고요. 오늘 수급 보면 필옵틱스 외국인이 20만 주 샀습니다. SKC 11만 주 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여전히 필옵틱스와 SKC는 사고 있다.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SKC 필옵틱스 이런 거 이제 유리기판 종목 못 사셔가지고 좀 안타까우셨던 분들은 요즘 이제 좀 살 기회가 왔다. 조정 한번 줘야 될 타이밍에 잘 줬습니다. 네. 그리고 솔리드 HFR 오늘 밑꼬리 달고 쫙 올렸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중국발 이제 수혜가 되는 쪽이죠. 여전히. 여기 자꾸 이렇게 솔리드 HFR 이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오픈랜 관련된 거. 네. 오늘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HFR 아마 플러스 근처까지 나왔을 텐데 밑꼬리 쫙 달면서. 네. 보합에서 끝났네요. 그래서 뭐 거의 마이너스를 다 없애고 올라왔다. 휴메딕스도 오늘 플러스 났고요. 파마리서치도 오늘 플러스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